안녕하세요. 매년 운전고는 서울대 및 의학계열 합격자를 100명 이상 배출 가능하다고 확신하는 처리수학입니다. 또한 100명 이상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처리수학입니다. 한편 현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처리수학입니다. 올 봄에 역대 가장 좋은 성적 중에 하나가 나왔는데 그 절반 정도 됩니다. 먼저 얼마 전에 치러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분석을 먼저 해드리고 후반에 앞에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근거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수학 19문항의 객관식 문항과 2문항의 서술형 문항, 논술형 문항이 나왔습니다. 논술형 문항은 2문항일 때도 있고 뭐 3문항일 때도 있어요. 그 매년 조금씩 다르고요. 배점도 지금은 이제 10점이 나왔는데 2문항을 합쳐서 10점 나왔습니다. 10점. 그러나 그 어떨 때는 그보다 더 나와서 20점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보시면 깜짝 놀랄 텐데요. 8문항까지는 8문항까지 소요되는 시간 선생님이 5분 이렇게 적었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 6문항을 푸는 데는 10분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그 결정적으로는 맨 마지막에 있는 이 5문제를 푸는데 한 20분 정도 걸린다는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당연히 여기 20분 걸리는 이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들 5문항, 즉 고난도 문제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고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좋은 성적이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고난도 문제 5개를 다 틀리면 여기 점수 배점 보시죠. 이 5개를 다 틀리면 70 뭐 한 4점 정도 나올 겁니다. 73.9 정도 나오겠네요. 당연히 한 4등급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다가 목산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있는데 여기 눈목자입니다. 목산이라고 적어 놓은 건 눈으로 풀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눈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여기 선생님이 지금 7개 정도를 적어 놨는데 실제로는 한 2개 정도 더 됩니다. 눈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대부분 30초 정도면 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1분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들은 한 2줄 정도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줄 정도 소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2분 이하라고 되어 있고 3분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하란 말이 없죠. 얘네들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5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엄청 많이 잡아먹고 그리고 멘붕이 와서 그래서 여기 2문제를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그런 학생들도 항상 꽤 보입니다. 전략을 잘 짜야지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한다는 것은 고난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 등급을 맞는 가장 중요한 그 작전이에요. 우리가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를 언제나 풀어도 풀 수 있는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이 사용 가능한 시간에 절반 이상을 사용하거나 뭐 그러면 정말 시간 낭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킬러 중 킬러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킬러 중 킬러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는 그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시간을 오래 걸려도 풀 수 없는 문제를 그냥 킬러 문항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중킬러 문항은요, 시간이 걸리지만 풀면 풀 수 있는 문제를 중킬러 문항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자,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 중에요. 여기 이 5분씩 걸리는 이런 문제는요. 이런 문제들은 시간을 더 사용해도 못 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그래서 한 42분 정도 시간이 소요됐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을 써도 크게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조금 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수학 문제를 풀 때 풀이 속도 굉장히 중요하죠. 처리 수학은 이 미친 풀이 속도에 있어서 가장 자신 있습니다. 미친 풀이 속도를 가능케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정말 깊이 있는 이해예요. 깊이 있는 이해. 어떤 문제나 이론들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남다릅니다.
그래서 그 한 문제 한 문제를 엄청 깊이 들여다봅니다. 물론 그랬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언제나 공부해도 할 수 있는 문제는 수업 시간에 아예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킬러 문항들을 해결하다 보면 낮은 단계의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됩니다. 선생님을 믿으셔도 됩니다. 확신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미친 풀이 속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고난도 문제를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시는 거예요. 이 깊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의 적중률, 선생님이 아주 또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 왜 우리가 적중할 수 있냐면요, 정말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고난도 문제를 다 풉니다. 그리고 그 고난도 문제들을 가장 빠른 풀이들을 보여줘요. 선생님이 풀어주는 풀이가 가장 빠릅니다. 선생님이 풀어주는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선생님은 이 문제들을 다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풀어요. 무슨 문제를 푸는 요령, 팁 같은 거 가르쳐 드리지 않습니다. 이론적 근거가 아주 명확한 그런 해설들을 아주 자세하게 해드려요. 그래서 심화 이론이라고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을 갖게끔 해드립니다. 그래서 엄청난 빠른 속도와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를 거의 다 풀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보는 생소한 문제 이런 건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근본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일단 선생님이 간단하게 선생님 소개를 살짝만 하고 가겠습니다. 선생님은요, 인강 1세대예요. 인강 1세대라서 좀 오래됐습니다. 인강 1세대인데 그 인강 1세대 지금 현재 인강 탑 강사들 이름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선생님도 그 당시에는 인강 1세대에서는 가장 유명한 강사 1, 2, 3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능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다 선생님 이름을 다 알았습니다. 전국 탑3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처리수학이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선생님이 임용고시 학원 파이널 총정리반 강사 출신이라는 거예요.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임용고시는 학교 선생님들이 되기 위해서 이 정교사 자격증 또는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임용되려고 학교의 교사로 임용되기 위한 순위를 정하는 그런 임용고시를 보는 시험에 학원 가서 준비를 해요. 근데 그 학원에서 선생님이 파이널 총정리반 강사를 했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 반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이미 수학과나 수학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학교 선생님 교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인 거죠.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수능수학 28년 차라는 거예요. 이제 이 수능수학 28년 차라는 건 뭐냐면 수능수학에서 그동안 나왔던 모든 킬러 문항들이 선생님 손바닥에 딱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수능적 기반하에서 고1 수학을 봐드립니다. 보통 고3 선생님들은 고3만 하는 선생님들은 고3만 합니다. 선생님도 고3 재수생만 무려 한 17년 정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명인학원에 와서 이렇게 내신을 본 지가 이제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처음에는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했는데 이제는 조금 체계를 좀 잡아서 그래서 수능적 관점에서 고1 수학 풀기, 고1 수학을 고1 수학을 중3적 관점에서 풀 수도 있고요. 고1 관점에서 풀 수도 있고요. 얘를 수능적 관점으로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수능적 관점으로 푸는 것이 훨씬 더 우월하죠. 이번 2학기에도 아직 기말고사는 결과가 안 나왔지만 2학기에 중간고사도 받고 전국 모의고사도 치러졌는데 선생님 지금 고1 학생들은 모두 3개 학교 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전교일등이 2명이나 이미 배출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려받지 않고 도전하는 모든 학생들을 다 받습니다. 선생님 수업에는 도전해서 처리수학에서 살아남으면 그러면 그 결과는 여러분 것이 됩니다. 선생님이 근본적인 능력을 향상시켜 드린다고 했는데 근본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당연히 수학을 잘하게 되는 근본적 대책이죠. 중학교 때까지는 한 학기 또는 다 바로 앞에 있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공부를 하셔도 되겠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고1 때부터 수능을 바라보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고1부터 수능을 바라보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제 올해 들어가는 학생들은 조금 더 줄어들었지만 매년 400명 전후로 입학하는데요. 그 선생님이 얘기하는 100명의
네, 서울대 및 의학계열. 요즘은 이제 스카이라고 안 하고, 네, 이제 서울대 이상만 보통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100명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하는데, 그 100명보다 더 많이 나오려면, 한 4분의 1, 25% 정도 되겠죠. 그렇죠. 네, 100명이라면 400명 중에는 25%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400명간만 따졌을 때 그렇습니다. 400명 중에 100명이면 25%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2등급 중간 정도 됩니다. 이제 현재로는 4등급 초반이고요. 네, 여러분을 기준으로는 네, 2등급 네, 초반, 2등급 중반 정도 되겠습니다. 10%까지가 네, 1등급이니까 그러니까 네, 2등급 네, 중후반 정도 되겠습니다. 이제 거기까지는 전부 다 연구대도 아니고 네, 서울대 및 네, 의학계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주장입니다. 뒤에 간단하게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뭘까요? 네,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네, 선생님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 수업 시간에 네, 집중력을 계속해서 향상시켜 드립니다. 매 시간마다 집중력이 향상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수업을 빠지시면 굉장히 손해가 큽니다. 그리고 이 집중력을 의식하지 않고 공부하는 것과 집중력을 의식하면서 공부하는 것은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이제 집중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단위 시간당 학습량. 그 단위 시간당 학습량은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조차도 한 3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네, 학습의 유효 지속 시간, 내가 방금 공부한 것이 학습의 유효 지속 시간, 내가 방금 공부한 것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그건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도 한 7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네, 그러므로 당연히 이런 말이 성립하는 거죠. 네, 나의 1시간은 너의 21시간과 같아. 이제 보통 이건 곱하기 효과를 가져오겠죠. 네, 그래서 네, 21배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나의 1시간은 너의 21시간과 같아. 이런 이야기가 가능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 수학 교육의 목표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요, 논리적 사고력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논리적 사고력을 얘기합니다. 뭐 다른 과목이나 다른 공부를 통해서도 논리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수학이 가장 압도적으로 그 영향력이 크고 수학 공부를 했을 때 논리적 사고력은 가장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그러나 이 논리적 사고력의 향상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공부하는 학생과 논리적 사고력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하는 것은 네, 그 시간이 한 달, 두 달, 1년 이렇게 쌓이면 엄청난 큰 차이가 되겠죠. 네, 집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력을 의식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을 항상 이걸 목표로 수학 공부를 하기 때문에 처리수학을 네, 계속해서 여러분이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수학적 사고력이 점점 더 향상되어서 점점 더 여러분은 큰 그릇이 되어서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처리수학에 들어오시면 예습복습을 훈련하게 됩니다. 예습복습을 아주 철저히 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복습의 질이 달라져서 네, 평상시에 공부를 마치게 됩니다. 시험 때 막 그렇게 고생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예습 복습을 아주 체계적으로 네,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훈련을 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과외 선생님보다도 더 네, 24시간 네, SNS로 개별 질의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질의응답을 받고 또 여러분 공부한 것의 복습 확인 테스트도 이것도 개인별로 확인을 해드리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이 네, 과외를 하지 않아도 과외를 하는 선생님보다 더 정확하게 여러분을 파악하고 여러분을 아주 깊이 있게 네, 분석해서 정말 네, 정확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네, 끝으로 아까 얘기했던 100명에 관한 근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슬픈 이야기지만 이제 올해 24년도 의대 합격자 수는 휘문고등학교가 114명, 운정고등학교가 24명입니다. 물론 당연히 재수생과 또 중복이 뭐 당연히 중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재수생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학교나 다 그렇습니다. 휘문고등학교는 재학생 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휘문고등학교는 재학생 통계가 이 중에 30여 명이 이 중에 30여 명이 재학생이라고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40명에 가까워요. 자, 그 다음에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는 재학생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죠. 네. 2022년도에 마침 운전고랑 휘문고가 둘 다, 네, 이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네, 재학생 통계입니다. 네, 재학생을 기준으로 휘문고는 수능에서 국어 1등급을 받은 학생이 17.8%고요. 운전고는 14% 정도 됩니다. 대략 한 4% 정도 차이 나는데 큰 차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학은 휘문고는 43% 정도 되는데 운전고는 15% 정도 됩니다. 이제 이게 이 커다란 차이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더 놀라운 것은 1학년 때도 여기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대략 한 50% 전후로 나왔고요. 운전고등학교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전국 모의고사 기준으로 50% 전후로 나왔습니다. 1학년 때는 거의 비슷했는데 그런데 3학년 올라가서 큰 차이가 났습니다. 국어는 차이가 안 났고요. 오히려 영어는 비슷하거나 운전학생들이 조금 더 잘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휘문고는요, 발표를 했어요. 놀라운 발표를 했는데요. 무슨 발표를 했냐면요, 5년간, 이 5년간 입학생의 59%가 중학교 때 내신 상위 30%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다르게 바꿔보시면요, 41%는 중학교 내신이 상위 30%가 안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중학교 때 상위 30% 안에 다 드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당연히 운전고등학교와 휘문고등학교를 비교하면 여러분이 운전고등학교가 더 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방학 동안에는 수학에 최대한 집중하셔서 이 갭을 줄이시면 여러분도 휘문고 정도의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확신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코 유전적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특별하게 무슨 동네 전체에 무슨 뭐 암울한 재앙이 닥쳐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수학의 비중을 압도적으로 늘리셔야 됩니다. 방학 때는 여러분 학습량의 한 70%를 수학에 투자해 주시기를, 70% 이상을 수학에 투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방학 때는 뭘 해야 되죠? 방학 때는 고1 수학도 해야 되고요. 또 2학년 때 배우는 대수, 우리가 이전에는 수학 1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적분 1까지 적어도 여기까지는 이번 예비고 1 때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얘를 이번 여름에 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름은 한 달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2학기 내신도 앞에 버티고 있어서 2학기 내신도 한 달 만에 정리를 해야 되니까 얘는 우리가 2개월 과정이잖아요. 지금 방학 동안에는.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2학기 내신이 힘들기 때문에 고1 여름방학에 대수나 미적분을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역시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대수나 미적분원을 이번에 제대로 공부를 안 하시면 예비고2 때 바로 직전에 1학기에 아마 다 볼 가능성이 큰데 아마 하나만 보더라도 2학기에는 예를 보니까 2학년 때 보는 과목을 2학년 올라갈 때 처음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나 공부가 제대로 안 된 상태라면 비교를 해봤을 때 고등학교 1학년인데 고1 수학을 처음 배우는 학생보다 더 암울합니다. 왜냐하면 고1 수학보다 2학년 때 배우는 대수랑 미적분원이 양이 훨씬 더 커요. 고1 수학 다 합친 것보다 대수가 더 양이 많고요. 미적분은 더 많습니다. 고난도 문제 킬러 문항을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가 미적분 2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현재 미적분이죠. 여기를 100으로 봤을 때 네, 수학2는 한 40개 정도가 나오고요. 네, 여기는 한 10개 정도 나오고요. 여기는 빵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고난도 문제, 제가 킬러 문항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고난도 문제는요. 네, 1학년 때 비할 바 안 될 정도로, 비할 수 없을 정도로 2학년 때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나옵니다. 당연히 이번 여름에, 네, 이번 겨울에 준비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겨울방학에는요, 네, 토요일반과 수토반으로 나누어서 고1 수학을 해드립니다. 고1 수학. 고1 수학을 토요일반과 수토반으로 나눠지는데, 토요일 날은 시간이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합니다. 같이 하고, 일요일 날과 수요일 날은 약간 일요일 날의 난이도가 더 높고, 수요일 날의 난이도가 조금 낮으나, 어쨌든 둘 다 네, 최상위반인 것은 네, 분명합니다. 자, 고1 수학이 정말 자신 있다. 네, 뭐 이런 사람뿐 아니라 고1 수학이 어느 정도는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전부 1월로 가시고요. 네, 정말 고1 수학이 너무 자신 없어요. 이런 사람만 네, 수토반으로 오세요. 그리고 운전고 학생들은 네, 계약을 하시면 전부 토1로 갑니다. 그래서 토일로 가서 네, 한 학기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 날 시간을 확인해 주시고요. 네, 정석은 연수 문제만 풀고요. 자히스토리는 별 2, 별 3, 1등급, 2등급 문제까지 별 하나, 별 없다 6단계가 있는데 6단계 중에서 3단계 이상인 별 2 이상만 봅니다. 전체 내용의 한 40%밖에 안 됩니다. 올림푸스는 3스텝만 보시고요. 올림푸스 고난도는 네, 거기에 이제 예전에는 7%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1등급 대비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1등급 대비 문제만 봅니다. 그리고 이게 마치고 나면 강남 및 전국 자사고의 기출 문제들을 보는데요. 주로 이 6개 학교 중에서 고릅니다. 그래서 휘문, 네, 상산, 세화, 네, 강서, 네, 강서는 이제 목동에 있는 거죠. 네, 중동고, 현재 강남의 1등 학교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 낙생고, 분당의 1등 학교죠. 네, 이런 학교들에 있는 기출 문제들을 모아서 네, 우리가 기출 문제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한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높게 가지세요. 휘문고 학생들이 네, 의대 가려고 휘문고 가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의대에 가려고 하는 열망이 강합니다. 그래서 결과도 훨씬 더 압도적으로 잘 나옵니다. 여러분, 목표를 높게 가지세요. 꼭 의대를 가라는 게 아닙니다. 네, 뭐 연고대가 나쁘다는 뜻도 아닙니다. 네, 목표를 높게 가집시다. 목표를 높게 가지시면 여러분이 그에 걸맞는 목표를 달성합니다. 목표가 낮은데 높은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목표를 높게 가지세요. 선생님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처리수학이 함께합니다.